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권리 산정 계속 나갈게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했는데 일주일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법령을 좀 볼 건데 어떻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요. 이게 계속 개념 잡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날짜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개념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날짜만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이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얽혀 있는 거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풀어갈 때 우리가 뭘 풀어가야 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주 예전에 2010년 7월 15일이죠. 2010년 7월 16일 날 서울시가 이제 조례 발표하고 2009년 2월 6일 날이죠. 2009년 2월 6일 날 이제 법령 만들어지고 나서 법령 새롭게 바뀌어지면서 쭉 정리한 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령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2010년 7월 15일 이후 2010년 7월 16일부터는 뭐 새로운 법에 따르고 종전법은 뭐 종전거를 따진다 해서 이렇게 해서 날짜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죠. 근데 이런 날짜도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날짜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작동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날짜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별로 또 날짜가 또 다르기도 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2009년이거든요, 또 날짜가. 그리고 이건 또 2003년이고 날짜가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일 때, 그다음에 한 명이 가지고 있던 거를 팔았을 때, 이게 또 세법에 의한 도정법이냐, 구조례냐, 또는 도촉지구,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됐느냐에 따라서도,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했을 때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날짜들이 쭉 있잖아요. 이게 뭐 되게 복잡하게 있잖아요. 어떤 건 관리처분계 기준일, 어떤 거는 2003년 10월 30일, 어떤 거는 2009년 4월 20일, 22일, 어떤 거는 뭐 또 전혀 엉뚱하게도 뭐 도시환경 정비사업에만 없었지만 뭐 2003년 12월 30일, 2006년 1월 1일, 또 어떤 거는 또 준공, 또 이렇게 날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려도 이 표가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표로 다 정리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표를 보는 순간 내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가름말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지금 며칠에 걸쳐서 지금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이거잖아요. 바로 신통기획,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공공재개발도 했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했었고, 신통도 뭐 1차 있고 2차 있고 막 이렇게 돼서 날짜가 지금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뭐 2021년 6월 29일도 있고 2020년 9월 21일도 있고, 요 날짜 좀 기억해 두세요. 신통계 같은 경우 1차가 2021년 9월 23일이고요. 추가로 2차가 된 것이 2022년 1월 28일이죠. 그 다음 또 이후에도 아마 쭉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 날짜가 그럼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 날짜 전에 준공이 되면 되는 것이냐, 등기까지 마쳐야 되느냐, 소유권 변경까지 돼야 되느냐, 착공신고를 넣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또 이 날짜 전에 그런 물건, 착공신고가 된 물건이, 또는 준공이 난 물건이, 또는 등기까지 필요한 물건이 소유권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모아타운을 예를 들어 볼게요. 모아타운을 예를 들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아타운은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게 신문의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지분 쪼개기를 막을 건데, 이거 막기 위해서 투기세를 유입 차단할 건데 2022년 6월 23일 날 권리산정 기준을 정했다. 그런데 이 날짜 전에 착공 신고를 득한 거는 괜찮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통기획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날짜 전에 준공 등기까지 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권리산정 기준을 발표하면서도 모아타운은 착공 신고 기준을 했고, 권리산정 기준을 잡을 때 신통은 준공까지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법을 봐야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날짜가 잡힌다면 그때 맞춰서 착공을 마치고 준공을 마쳤다면 그걸 또 사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면 권리산정 기준이 위에 이거 제가 사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건을 산 사람이 그 전 물건이 어떤 단계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사는 사람이 어떤 단계에 의해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승계가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준일을 정하면 기준일 전에는 된다, 기준일 이후에는 안 된다 라는 요 기준 날짜만 외워야 될 게 아니고 기준일 전에 어떤 단계까지 갔어야지 되고 안 되고를 따져야 되고요. 이게 착공인지 사용 승인인지 등기 접수인지 등기 완료인지 등기 완료에 따른 보존 등기 완료에 따른 매매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요 기준일만 봐야 될 게 아니고 요 기준일 전에 어떤 상태까지도 인정해 줄 건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통과 무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이제 신문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신문도 보도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몇 번 말씀드렸죠? 법령을 봐야 되는데 그 법령에 어디에 표시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신통기획에서 날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정해놨어요. 지금 1차 같은 경우에 21년 9월 23일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추가는 2022년 1월 28일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신청하는 지역들은 작년에 신청한 지역들은 다 이 날짜 21년 9월 23일이 신통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모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통 같은 경우는 21년 9월 23일 날 이 날짜가 잡혀졌고요. 거기다가 또 준공까지 잡혔으니까 이 날짜 전에 착공 신고를 낸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다가 이제 이게 자연 사동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추가를 한번 늘려줘서 2022년 1월 28일 날, 그래서 9월 23일 날부터 1월 28일 날 전에 준공이 난 물건들은 진짜 그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요 날짜 전에 착공기를 넣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준공이 못 난 사람들이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후에 난 물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날짜 이후에 그러면 준공이 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가 약간 어폐를 보여준 게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가리봉이에요. 가리봉이 지금 여기도 이제 신통인데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을 해놓고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2021년 9월 23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면을 발표할 때 이렇게 처음에 파란 선으로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빨간 선으로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하면서 이제 이런 지역이 추가로 들어갔단 말이죠. 추가 지역이 그러면 어떻게 날짜를 계산해야 될 거냐. 근데 아까 서울시가 처음에 보도자료 발표한 거에 보면 1차는 9월 23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는 1월 28일이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리봉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정 지역은 9월 23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22년 1월 23일이 아닌 이렇게 추가로 펼땐 날짜를 지정했거든요. 그죠? 여기 지금 날짜가 지금 4월 6일이잖아요. 그래서 요 날짜를 지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울시 자체가 벌써 약간 좀 어폐를 준 거죠. 근데 뭐 하여간 이건 저번 주에 했으니까 그냥 변론으로 하고, 요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러면 도대체 뭐에 쓰여지는 날짜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화가 지금 착공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신통은 지금 준공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또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선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늦게 들어오신 분은 제가 마이크 좀 끌게요. 개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 이후, 그래서 이후인 사람들은 뭔가가 좀 불리한 사람들이고 이전 사람들은 뭔가가 유리한 사람들이죠. 그럼 이후에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의 물건들은 어떤 부분에서 불리하냐는 거죠.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의 물건들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우선 첫 번째 우리 고민이고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의 물건이에요. 착공이 늦게 됐거나 준공이 늦게 났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먼저 걸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권리산정 기준이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요건에서 빠질 거라고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조합 설립 인가 요건에도 빠지겠죠.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아파트 배정 기준에서만 빠지는 거겠죠. 아파트 배정 기준에서 빠지는 것이냐, 조합원이 될 수 있냐 없냐는 별개의 문제로도 볼 수 있고요. 조합원이다 아니다의 문제와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아니다의 문제는 또 별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의결권 행사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있다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의결권 행사와 분양 대상자로서의 의결권 행사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부분을 우리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아마도 그동안 계속 재개발을 공부했던 분들이 권리산정 기준이 이다 아니다만 놓고 봤을 때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없다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크 안 끄신 분들 제가 마이크 좀 끌게요.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총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총회장에 들어가서 그러면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의결권 행사를 했다면 언제까지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느냐, 조합 설립 전에 할 수 있느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보고 나서 그런 물건들, 착공이 늦게 됐거나 준공이 늦게 나갔거나 이런 물건들은 현금 청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에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람의 조합원, 그러니까 권리가격이 작은 사람에 합산시킬 수가 있느냐, 그럼 권리산정에 제외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럼 그 사람들은 감정평가 금액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보상평가할 것이냐, 조합원이 아닌데 토지 등 소유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금 청산자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가 금액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공부들을 우리는 지금 되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한 개 한 개씩 따져보겠다는 거예요.